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네, 이번 주 주중 찐시황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나중에 다시 어떻게 개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마무리의 즈음에 새로 투입이 되기로 내정이 돼 있다가 시작과 함께 끝을 본 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마중 인사와 보내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저희가 찐시황 합류하실 것을 부탁드린 게 2주 전인데 한 열흘 됐죠? 네, 근데 이제 바로 한 주만 나오고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다른 데서 만나면 되죠, 뭐 다른 네, 프로로. 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좀 강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주말 오기 전에 한번 또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딱 그 쌍바닥 자리 2,500포인트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지켜주고 오늘 좀 올라줬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하도 비리비리 해가지고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떠서 음봉으로 눌릴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상승 종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고, 삼성전자도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었고 거의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해주면서 지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의 지표를 보면요. 이게 이제 뭐 주말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이 기분 나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으로 이렇게 쭉 전체 창으로 좀 해주세요. 네. 하락으로 이제 쭉 밀려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통 조정이 이렇게 쭉 추세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에 요거를 이제 한번 올리면 V자 반등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림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점단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음봉으로 갑자기 한번 크게 변동성이 나온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던 흐름이 갑자기 이제 좀 뭔가 변화가 나올 때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딱 그런 모습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 참 좋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일단 음봉으로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오는 이 음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락의 매도세가 많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요게 이제 도지의 형태, 지금 보시면 약간 뭐 잠자리 형처럼 생겼지만 어쨌든 이제 도지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힘의 싸움이 접점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일단 양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증시 괜찮게 움직였고, 또 딱 그 희한하게 중국도 부양책이 요때쯤 해서 딱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50포인트에 여기 이제 갭 구간이 열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그 정도 땅까지는 뭐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거기를 넘어서서 만약에 추세적인 상승을 더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그 시장이 10월 달에 저점 잡고 반등 나온 거에 대해서 미증시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드캣 바운스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락 중에 나오는 베어 랠리 뭐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저같이 이제 뭐 이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아마 요 4,325포인트를 기점으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더 이상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으로 가고, 뭐 증시가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면 중기적인 뭐 추세에서 우리가 뭐 20선, 60선의 데드 크로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고 상승 추세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요즘 보면은 우리 시장이 약간 선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좋은 흐름 나오고 한국의 반도체가 좋으면은 저 미국도 뭐 마이크론도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좋은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녹화 시간이 4시 50분 정도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는 한 0.23%, S&P 500도 한 0.2% 네. 상승 중으로 나오긴 하네요. 네네. 특별히 이제 오늘은 뭔가 지표 나오는 것 중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그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특별히 뭐 유럽에서 악재가 또 터지지 않는 다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 2% 목표치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잭슨홀 미팅 며칠 전에 나왔던 뭐 이야기 중에 하나가 꼴대를 좀 옮기자, 한 3%대로 좀 옮기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냥 딱 잘라서 파월이 아니다 2%까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3%대까지 그래 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뭐 꿈도 꾸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누르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인플레이션이 진짜 올라오고 만약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연준 저것들 거짓말했네라고 엄청나게 비난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물가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이런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또 각 연준 총재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내년에 뭐 올 연말에 경기 침체 없다. 내년 초에 경기 침체 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면 연준에서는 계속 매파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느꼈고 지금 뭐 미국 제일 우려하는 게 과잉 긴축해가지고 경기 침체로 확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9월달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14일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달력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둘째 주 수요일 되면 그 CPI 지표 발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PPI 지표 나오고 하는 부분이 오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던지 그걸 이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소강 상태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조금 괜찮은 흐름들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앞에 나오는 이제 지표들 중에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 10시쯤에 미국 8월 소비자 신뢰지수 요거 발표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전에 117이었는데 예상이 지금 113.4예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소비 지수가 좀 안 좋아지네, 소비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제 잡 오프닝 그러니까 구인하는 거 보면 전망치가 훨씬 더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을 못 구한다. 약간 이런 부분이고 이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물론 나중에 이제 임금 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걸 또 봤을 때는 저게 또 무색하게끔 큰 문제는 없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날 나오기 때문에 아마 두 개 동시에 발표되는데 둘 다 만약에 좋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매파적으로 스탠스를 못 취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다, 고용시장 좋다. 시장이 제 생각에는 뭐 똔똔으로 쳐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지표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좀 만만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PC가 언제 나오죠? 목요일인가? 요번 주 목요일. 그렇죠? 네. 그때 그 지표까지 최종적으로 좀 확인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네. 일단 그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결국 그 연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항생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금 한 3% 4%대 왜냐하면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항생이 3% 4%대 고점에서 쫙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부양책 나왔고 이게 그 인지세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2008년도 5월달에 금융 위기 터지고 중증시 막 폭락했을 때 요거 딱 내면서 안정을 딱 찾았거든요. 근데 타이밍상으로 다 빠지고 나서 좀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인지세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증거금을 100% 쓸 수 있는 거를 80%까지 이제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더 쓸 수 있게 해줄게. 약간 이런 부분이니까 은행 연기금 불러다가 이제 투자 비중 확대하라고 이제 권고하고, 공산당이니까 권고가 아니겠죠. 안 하면 이제 그렇지. 잘리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의 IPO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기업들, 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 우리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증시에 상장을 시킬 거니까 확대시킬 거니까 증시에 투자를 좀 많이 해라. 약간 이런 제스처가 있었고, 대신에 부동산 관련된 업체들은 다 제외하겠다. IPO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조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IPO가 어떻게 봤을 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렇죠. 수단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시진핑이 지금 외신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랬고, 코로나19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막 살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간의 소비를 살려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뭐 역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중국 니네 경기 지금 이렇게 안 좋고 소비가 완전히 막 시들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런 거 안 하냐 했더니 시진핑이 극좌래요. 극좌라서 이 뭐 다 같이 잘 살자 약간 뭐 이런 주인데, 또 이렇게 막 돈을 막 풀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철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돼. 약간 이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부양책을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증시를 부양하는 방법. 일단 부동산은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증시라도 조금 부양을 시켜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수익이 난다든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좀 주머니를 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은 이 증시 비중이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대단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오늘 좀 윗꼬리 달고 쭉, 그러니까 갭이 5% 넘게 떴었거든요. 이게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그랬다가 쫙 지금 종가까지는 못 봤는데 한 2%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뭐 앞에 정고점 단에 그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 지금이다 해서 탈출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일단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 통하느냐에 따라서 갭 상승 이후에 뭐 이렇게 저점을 좀 잡아서 돌리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림으로 가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생은 한 1% 정도 상승으로 끝난 것 같고, 네. 근데 오늘 헝다가 오늘 상장 재개가 됐는데, 네네. 어쨌든 종가 보니까 한 80%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그렇죠. 이제 이야, 적자가 진짜? 6조에다가 이제 저 주식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이 홍콩도 이제 상한선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막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다른 한 부분으로 보면 이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헝다가 이게 지금 뭐 얼마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건설 쪽은 아예 지금은 그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사실 건설이 계속 지금 좀 안 좋았거든요. 뭐 순살, 자이, 뭐 그랬죠. 통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실적을 보면 사실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많이 죽어들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로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건설주들이 역사적으로 크게 올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게 좀 정상적인 흐름이긴 한데, 오늘 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첫 수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제 그 원전 건설하거나 이런 데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다른 건설 관련 종목들도 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보면 이제 좀 중소형주들 딴에서의 뭐 오르비텍 같은 거, 서전, 기전, 상한가 바로 들어가 버렸고요. 이런 것들은, 원전은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나올 건 결국 이제 뭐 칠레 수주라든지 폴란드 수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이제 SMR 요거 정도로 이제 쭉 가는 건데,
과연 수주가 이제 빵빵빵빵 터져주지 않는 다음에는 조금 여기서 추세를 전환해서 돌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차트상 보면 앞전에 이제 테마가 한참 불었을 때 대시세를 한번 뽑아내고 계속 흘러내리다가 서정기전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대시세가 출발했던 가격단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 번씩 반등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테마주들이 이런 흐름을 거쳐요. 그래서 1년 반에서 한 2년 빠지고 바닥권에서 어떤 뭐 호재성 뉴스 좀 나오면서 반등 한 40% 정도 나오고 다시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짧은 뭐 트레이딩용, 그러니까 뭐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정도, 변동성이 크니까 그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원전 다시 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투자처로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국내 증시를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오늘도 좀 특징적인 주식들이,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오늘 간만에 이제 시장이 또 상승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한 650개 정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체크했을 때는 정말 이슈가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장 섹터 아니면 대장 테마 이런 게 없이 수급이 이제 시장이 내려오다가 앞전에 이제 막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시장이 이렇게 탁 돌려 세우는 시점이 오면 수급이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 테마주가 됐던 뭐가 됐던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딘가로의 수급이 쏠려서 가게 되면 그냥 좀 편안하게 그거 대장주 하나 사놓으면 그날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이런 날이 오히려 깨지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요? 네, 트레이딩 하다 보면 여기 반짝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막 메뚜기처럼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춰서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사리는 그런 장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에 이렇게 좀 깔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좀 올라오면 기분이 좀 좋으시겠죠. 대부분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을 거니까. 그래서 수급이 항상 조정 시에는 좀 올라가는 종목들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글로 오히려 매수세가 쏠리고 장이 이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막 수급이 분산돼서 막 갑니다. 그래서 항상 수급이 분산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데 이럴 때는 어떤 테마주라든지 시장에서 뭐 이슈가 나와서 부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뭐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STX 요거 지난번에 제가 아침 시간에 인적 한번 분할. 네,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앞에 인적 분할한다 해서 워낙 급등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8월 30일 날 거래 정지거든요. 조선내와도 이 거래 정지를 앞두고 막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정지 이후에 다시 또 더 올라갈 거다, 약간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리를 좀 잡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STX가 나올 때까지는 상한가 아니었는데 또 상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이제 또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접근을 해서 뭐 30일 날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또 급등, 요거를 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시총이 1조가 넘어갔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앞단에 이제 막 급등을 했던 종목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앞에 움직였던 건 시총 막 3천억, 4천억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만약에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면 비중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 시 내려올 때 사시면 강했던 종목은 바로 죽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단에서 이제 또 돌려주는 그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가 지난주까지는 조금 시장이 막 테마주들 종목들 막 난무할 때 약간 하나의 트렌드로 좀 잡아가는 것 같았어요. 보면 장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막 다 같이 막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오늘 약간 우선주들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우선주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막 극히 나빠지거나 그런 상황이 안 오면 그냥 단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끝날 것 같고요. 신규주들도 오늘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시세는 조금
많이 뽑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쪽이 하나의 어떤 그 신규주들의 테마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큐레터라는 회사가 시세가 가장 강합니다. 요거는 이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서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기업들이에요. 보시면 이 시큐레터 이제 3일 됐고 스마트 레이 요건 이제 한 5일 됐고요. 파로스 아이 바이온가 이렇게 이제 또 신규 종목들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한 종목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니까 혹시나 짝짓기 매매 하시거나 이런 거 이제 짝짓기 매매는 또 뭐야? 짝짓기 매매라고 아니 뭐 소개팅 해주나? 여기 이제 테마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 초전도체 관련 테마다 하면 뭐 대장주가 쫙 급등을 하면 그 2등, 3등, 4등주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종목들이 또 같이 좀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이제 잠깐 들어가서 또 먹고 나오는 짝짓기 매매라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 네, 네. 이게 뭐- 왜냐하면 우리는 네. 그 1년 안 된 네네. 그 신규 상장주는 네. 초보들은 보지 말자. 아, 워낙 이게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또 물량들에다가 오버행 이슈도 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시장의 그냥 흐름들이 이렇구나. 이렇다 예, 정도로만 예. 이해하고. 그냥 이런 게 움직이면 그냥 장이 조금 별로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면 될것 테마주가 같아요. 움직이면 네네. 그 뭐랄까 시장이 이렇게 좋은 장은 아닌 것 같아. 건전한 장, 그렇죠. 좋은 저 상승 종목이 많은 장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수급이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로 쏠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또 시장이 반등하다가 또 약간 주춤하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또 한번 또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 그냥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사라고 해야 될까요? YTN하고 뭐 IMBC, 방송사지. 예, 그다음에 뭐 미디어주들. 예, 한국경제TV 이런 게 때 이제 오늘 YTN도 상한가 들어가고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좀 밀렸는데 이동관 뭐 방통위원장 취임 연설 오늘 있었는데 민영화 관련해 가지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민영화를 막 추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뭐 좀 연속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하나가 시장에 화두로 탁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짜 이거 뭐 진짜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면 그리고 거래 대금이 오늘 뭐 YTN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슈가 한 3일은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점점점 이제 힘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3일 정도는 움직임이 나온다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 따내서의 뭐 매매를 하실 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아까 SMR 이야기는 드렸고 유일 로보틱스가 SK온이랑 그 합작법인 설립한다. 요 네. 얘기가 오늘 나오면서 유일 로보틱스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 좀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올렸는데 T로보틱스랑 뭐 유진 로봇 이런 것들 이제 좀 강세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중에 조금 괜찮게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4월 달에 나왔던 뉴스를 좀 재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지금 주가를 좀 관리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좀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 로봇 관련된 부분 보면 유진 로봇도 지금 LG랑 뭐 이슈 붙으면서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를 꽤나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뭐 저출산의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 레토링은 이제 실적으로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나쁜 테마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좀 잘 못 맞춘다라면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딱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좀 하시려면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미디어주와 관련해서 그 이제 대장주가 이제 YTN이고 이제 나머지들이 좀 따라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 이제까지의 패턴들을 보면은 한 3일 뭐 며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대장주의 경우고 네. 그 밑단에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금방 죽는 것 같긴 하던데. 맞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장이 약간 좀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조정을 조금 받는 장이었다. 음봉으로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이제 쭉 밀리는 그런 장이었으면 사실 여기 오늘 상한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좋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아까 보시면 이제 원전에서도 상한가가 하나 나왔고요.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들 단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딱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STX 같은 게 상한가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X게이트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테마가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수급이 좀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뭐 한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YTN 같은 경우는 차트상 신고가를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민영화 이야기 계속 나오다가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월 달에 지금 딱 그 장대 양봉의 거래량 터졌던 그 위치를 지금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떼고 종가로 봤을 때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매매 종목들을 오늘 밤에 이제 좀 정리를 해놓고 찾는다 하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선순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한 2, 3일 정도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오늘 연설했는데 설마 또 내일 갑자기 뭐 민영화 해 막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어떤 이슈화는 분명히 될 거니까 좀 워낙 언론과의 그 약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좀 얘기들은 이슈는 좀 계속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포스코홀딩스 움직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77%로 마감이 됐는데, 좀 이게 뭐랄까, 좀 보면 찜찜한 게, 네. 오늘은 기관이 또 한 37,000주 정도, 36,877주 사줬네요. 네네.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고 있다는 게 계속 좀 찜찜하거든. 얼마 전까지 기관도 계속 팔았었고, 네. 개인이 계속 줄창 사고 있다는 거.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JP모건이었나 골드만삭스였나 그 두 군데 중에 하나에서 8월 4일 날인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며칠 안에 급락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JP 모건이네.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조금 빠지다가 지금 보면 괜찮게 다시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제가 봤을 때는 38만 원에서 지금 고점이 76만 4천 원, 그러니까 거의 딱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서 한 중심 가격 조금 안 되게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평 저항인 이 20선 위로 안착을 좀 시켜놨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며칠 전부터 이제 저는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제 살 때라고 계속 주변에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도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차트가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 음봉이 나왔는데 요 지금 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저항 자리, 가장 강한 저항 자리 하면 요 130만 원 단 요 가격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일 아침에 시가를 상승 출발한다 에코프로가. 그러면 장대 양봉을 여기서 하나 뽑아내면서 130만 원을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가 되고 올려버리는 그림이 나오면 이게 쌍봉이 될지 아니면 다시 또 가자 하고 갈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2차 전지에서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또 장비단이나 이런 데서 2차 전지는 나쁘지 않게 좀 시세들이 나왔었거든요. 탑머티리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막 올라가고 좀 중소형 단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뭐 움직임이 지금 그렇게 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지금 요렇게 봐야 되겠네요. 요걸로 해야 되겠네. 요렇게 보시면 상승 하락의 트렌드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던 걸 일단 벗겨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60만 원이라는 가격 저항이 있는데 요 저항단을 두고 공방을 한 2, 3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55만 원 단에 최근에 이제 저점을 형성해 놓은 요런 구간 있지 않습니까? 네. 요런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요 올라왔던 게 추세가 내리막길을 타는 거거든요. 요거 안 깨는 선에서의 기간 조정 거치다가 또 상방 올리면 시세 더 나올 것 같아요. 요즘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외국인들이 공매도와 그러니까 공매도 매수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처리하고 있다 이런 그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 다 팔고 싶어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팔고 싶어도 이걸 그냥 다 때려 부어낼 만큼의 어떤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그 얘기하면서 철강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수요가 이제 둔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밀릴 거다라는 거였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지금 올라간 게 철강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하고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거는 구조적인 성장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나 이제 땡겨와서 올라가느냐 요 차이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항상 저희 주변 지인분들도 야 지금 사야 돼 막 음봉 날 때 사라고 하면 안 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양봉이 쫙 올라오면 전화 와서 지금 사야 돼? 딱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저기 구조적인 산업의 성장이고 하면 내려갈 때 좀 싸게 한 번에 안 지르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모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크게 나는 거고 뭐 짧게 대응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기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쪽 보셨나요? 오늘 준비하신 게 리오프닝 관련인가요? 네, 오늘 뭐 너무 근데 많아가지고 하루나 이틀 안으로 주도 섹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장할 거야, 내가 대장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찔끔찔끔. 네네. 그렇게 지금 테마주들도 보면 일단 맥신하고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 최근에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딱 돌려버리니까 수급이 분산되면서 지들이 이제 가려고 하던 차례였는데 못 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도 일단 누군가는 돈을 질러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는 가는데 막 초전도체처럼 막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그 테마 안에서도 이제 대장급 단에서 이렇게 지금 도는 것 같아요. 시세 굉장히 약하게. 그리고 섹터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9월입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적 뚜껑 열어야 되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가 엔비디아 이슈가 나왔는데도 별로 못 갔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엔비디아 시세도 지금 조정이 좀 나왔고 반도체 단에서도 오늘 막 그렇게 잘 못 가고 하는 거 보면 반도체는 지금 좀 미래의 실적을 땡겨온 부분이 아직은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만약에 그래 이제 바닥이 됐고 재고가 소진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또 실적이 3분기 실적이 확 늘어났어. 이거 맞네. 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좀 움직임이 나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분명히 실적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안 올라간 거 보면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적 관련해서 조금 실적 관련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테마주들은 다 배제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요. 물론 뭐 리오프닝 종목들 중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실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는 그런 모멘텀도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 단은 좀 잘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중국 관광객들 와가지고 뭐 밥솥이 6배로 팔렸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벌써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관련해서 뭐 오늘 화장품 섹터 좋았죠. 네,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침에 시작할 때는 화장품주들이 가자 하고 쫙 들어 올렸다가 수급이 이제 싹 퍼지면서 이제 좀 조정받고 한 그런 부분들 보였고, 뭐 연우라는 뭐 용기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고 보니까 PN 그 풍년 밥솥 관련 종목도 좀 시세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 종목들, 면세점 관련 종목들 대부분 조금 괜찮게 움직였고, 항공 관련주들이 지금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점을 잡아가면서 돌리려고 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 확인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항공주들 괜찮게는 보는데 워낙에 이제 안 좋았을 때 시비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나중에 물량 나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가지고 일단 방향을 확실히 위로 돌리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화장품 종목들 제가 보던 거는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실리콘투 딱 두 개를 보고 있었거든요.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요거를 좀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는 종목이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아모레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어떨까.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서 이런 모멘텀 타고 지금 상승으로의 방향을 돌리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지금 고평가돼 있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향후 실적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섹터로 좀 봤을 때 9월 실적 시즌에 확실하다. 여기는 실적이 확실해. 자동차는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1분기 네. 대비해서. 요게 하반기에 신차 라인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신차를 좀 구매를 하고 싶지 구형 모델을 사기보다는 그런 이슈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시 증가하는가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 자리에서 이제 돌리는 시점이 올 가능성 있지 않겠나.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오면 굉장히 부각돼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그쪽인 것 같고요. 확실하다. 이거는 확실하다. 지금 실적 찍히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 미래 실적도 확실하다 하는 거는 건설기계, 그 다음에 전력 변압기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내년에 나올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한참 더 갈 길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기계들이 오늘 건설 관련 종목들 좀 상승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조정을 쭉 받았는데 딱 나와야 되는 위치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HD 현대 건설기계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내년 실적도 굉장히 전망이 밝고, 이게 중국 매출이 굉장히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좋아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는 아예 일단 안 하고 보는 게 좋긴 하지만 거기가 조금 괜찮아진다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단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오늘 조선주들 참 좋았어요. 조선주도. 조선주들이 이제 그 신주선 성과가 이제 2007년 이후로 최대치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완전 폭등인데 급등. 네. 6% 7%대 막 9%대. 그렇죠. 여기가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우리 이제 조선사들 보면 실적이 이거 물론 좋아지고는 있지만 좋아지고 주가도 우상향 중이긴 하지만 이게 좀 숫자가 조금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수주를 일단 거의 풀로 다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것도 성과 싸게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딱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아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 다음에 이제 피팅 관련 종목으로 이제 태강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내년까지 좋고 내후년엔 약간 정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올 하반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으로 이쪽 단도 계속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섹터들끼리 막 치고받고 있고, 수급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어디가 대장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막 분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특정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 주도하든지 외인이 주도해서 한 섹터를 탁 잡아서 올리기 시작하면 그쪽 섹터들이 이제 쭉 시세를 주고 수급도 글로 싹 쏠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락장 이후에 올라갈 때는
기존의 이 대장 섹터들과 또 다르게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항상 뭐 좋은 종목이라도 약간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그래야지 기회비용을 좀 안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주도주가 나오는 게 한 2, 3일 안에 뭐 결정이 날 것 같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장이 일단 저점을 찍었다라는 관점인데요. 바닥을 탁 찍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아직까지 겁이 나는 여기가 바닥이 하고 용기 있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장에 몇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한 하루 이틀 관망을 하다가 이거 진짜 이제 돌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수급들이 쫙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시장이 조금 더 좋으면 그때 어떤 특정 주도 섹터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만 보면은 조선주 같은데. 저도 그래서 지금 후보 단에는 저 리오프닝 관련 섹터하고 네. 이제 이 뭐 조선 기자재 약간 이런 거 하고 전력 변압 뭐 건설기계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가 완전 죽었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확 빠진 것도 아니고 걔네들은 또 걔네들 나름대로 또 약간 좀 약 조정을 받으면서 혹시나 시장이 빠지면 내가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뭐 순환이 좀 빠르게 돌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오늘 섹터가 좋았던 섹터가 여러 개네. 엔터주도 오늘 꿈틀거렸고. 맞습니다. YG엔터도 오늘 나쁘지 않았었어요. 나쁘지 않고 네. 높이 올랐고. 조선주가 가장 강한 것 같고 여기도 강하고 원전 쪽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게 더 치고 나가는 게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장이 제일 힘든 거예요. 뭐가 진짜냐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기 때문에 이제 진짜를 딱 잡아가지고 가야지 수익이 쫙 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가면 여기 반짝했다가 또 수급 절로 딱 튀면 저쪽이 또 반짝했다가 막 반짝거리면 저같이 이제 또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여기서 손실 보고 저기서 손실 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엇박자 타기 시작하면은.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몸을 사리면서 시장망 잘 관찰해가지고 요 놈이구나 하는 놈을 갖다가 딱 골라가지고 조정 나올 때 이제 잡는 게 그게 이제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이슈 나온 것 중에 하나 테슬라가 충전 사업 관련해가지고 향후 한 200억 달러 이익 예상. 근데 이것도 사실 예전에 나왔던 뉴스를 또 재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한 2, 3일 전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 요 종목이 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왜 보냐면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앞전에 이제 충전소 관련주라고 해갖고 주가가 3,000원에서 8,0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종목이 왜 이렇게 올랐었냐면 전기차 충전 관련 회사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투자한 회사의 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똑같은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해놨거든요. 대영채비라고. 이 회사가 이제 국내 그 충전소 마켓시어 한 70%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테슬라 뭐 납품권 보유하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뭐 MOU 체결했다. 이제 그쪽에도 전기차 시장이 열릴 거니까 충전소 관련해 갖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있어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관심권에 두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충전소는 아직 시장의 주도가 되기보다는 약간 반찬거리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요. 워낙 그 종목들 수도 적고 뭔가 크게 이슈화가 항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만 그냥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내일 시장을 어차피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내일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좀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히 뭐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그 S&P 500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장대 음봉을 두드려 맞았던 그 딱 고점단이 21선이거든요. 이평선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그러니까 4,450포인트, 4,460포인트
요 구간을 일단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 못하게 되면 뭐 다시 한번 하단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뭐 매크로적인 이슈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뭐 이거 끝나고 나면 우려감 해소로 시장이 받아들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지 여부를 일단 오늘 밤에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현재 미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S&P 500 차트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마 그 큰 대형주들의 흐름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를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신고가 갱신하고 장대 연봉으로 쫙 밀렸습니다. 근데 요거 한 $420 정도까지 내려오면 기회다 생각해서 조금 비중을 더 담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네네. 김정열 본부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6개월 안에 손실 보면은 손실의 50% 보장해주겠다 했는데 한번 사봐야 되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산다는 것은 결국 미국 시장이 좀 더 이 상승 추세로 간다는 얘기이기도 할 거고, 네. AI 반도체 이쪽의 흐름, 이쪽이 더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막 하는 이유가 결국은 2차 전지 이 전기차 확산하고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AI 칩도 결국은 80%를 여기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고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어떤 뭔가 대단한 기업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점유율 다 가져간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결국 엔비디아는 조정 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잠깐 보시면요,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앞에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다, 조정 나왔다, 이렇게 이제 튀어 올라왔던, 화면 확대가 좀 안 돼서 그런데 요런 갭 구간을 한번 메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가 $430에서 한 $420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만약에 내려올 때 사는 거니까, 내려올 때 사는 거는 보수적으로 보고, 내려오다가 상승으로 돌리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그때 비중을 조금 더 싣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20 단위면 엔비디아 괜찮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한 두 번에 걸쳐서 샀거든요. $420 이하로 분할 매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고 기도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도 매매. 네. 할 거는 다 했다. 네. 사놓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 흐름이 좀 미국에서 잘 나와주고, 그것이 또 내일 한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오늘의 증시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도 어쨌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지수를 보면 오늘 좀 강했지 않습니까? 강했고 올선 위로 지금 완전히 안착을 했습니다. 그 금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 드릴 때 요 5일선 항상 그 단기적인 관점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려오던 종목이 5일선 아래로 이렇게 깨고 내려와서 5일선을 안착을 하는 시점이 오면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오늘 지금 그 만들어졌고, 요게 이제 이 5일선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타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가는지, 내일 정도는 또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왔으니까 하루 또 쉬어가는 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장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좋으면 내일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갭이 상승해서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시초가나 장 초반에 공략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갭 떠서 이렇게 쭉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제 뭐 한 10시 이후나 아니면 종가를 차라리 노리는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수익을 내기에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여기에서 적극적인 매매는 엇박자 탈 수가 있고, 그것이 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장이라. 뭐 우리 이주연 대표조차도 좀 어렵다라고 네네. 했으니까 네. 지금 장이.
뭐 이게 뭐 변덕이 워낙 심하니까. 그렇죠. 지금 같을 때는 뭐가 튀어 올라갈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815를 여러분들 애청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단기 매매를 해도 그런 안에서 하면 손실 본 확률보다는 수익 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스터디가 된 종목이고 그동안에 이제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 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끌어올려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종목도 별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좋은 종목들, 이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살짝 물려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 없다. 그래서 공부가 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들 딴에서의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릴 때 그럴 때 한번 담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차분하게 오늘 미국 증시의 결과를 좀 보시고, 네. 근데 우리가 그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타임, 주도주를 확인하고 할 타임은 그래도 이번 주인 것 같은데,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아까 얘기대로 한 2, 3일 내에 주도주가 나온다면. 내일 만약에 갭떠서 음봉으로 쭉 밀려 내려오는데 5일선을 안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이 괜찮다 싶은 부분이 딱 보이면 그쪽 종목단을 관심 종목에 딱 넣으시고요. 저는 이제 급등주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올라갈 때는 안 사요. 항상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주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좋은 종목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진짜 이야기 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단을 잘 보시면서 조정이 내려왔을 때 그렇게 한번 공략을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어차피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뭐 담은 1%라도 싸게 사면 1%가 남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라갈 때 추격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추가로 더 하실 거 있나요?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월요일 이번 주가 우리 찐시황. 네. 네. 나중에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네, 오늘 첫 출연 하시자마자 하차를 하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고요. 네, 금요일 아침이죠? 목요일인가? 네, 목요일 아침. 네, 목요일 아침. 네네. 네, 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 오늘 편안한 휴식 취하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또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 또 함께 시작하도록 하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